소 키우는 여자 고금난. 마을 입구에 있던 백씨의 서마지기 밭이 팔렸다는 소문이 진군의 귀에 들어왔다. 이 동네 터줏대감인 백씨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밭대기였다. 돌아보면 그의 어머니인 양골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부터 이미 가세가 기울고 있었다. 마을 앞 2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건너편 관정들판에 있는 논이 수용될 때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했던 집안이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받은 뭉칫돈을 백씨가 주식이라는 도깨비 노름에 모두 날렸다는 소문과 함께 부인이 대장암 말기로 입원했다는 말이 들렸다. 1년 가까이 서울대 병원을 들락거리며 뒷바라지를 하던 백씨는 5년 전에 팔자에 없는 호라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언젠가부터 마을에는 굳은 일이 자주 일어났다. 관정들판 귀퉁이에 있는 논값이 치솟을 거라며 신나있던 차리댁 남편은 모내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에 받쳐 경운기와 함께 숨졌다. 게다가 장날 술 한 잔 걸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저승길로 간 사람도 여럿이었다.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 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옛날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광우병과 브루셀라, 구지역 같은 병이 떠돌고 조류 독감도 철마다 극성이었다. 작년에 인근 양계단지에서 수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생매장했을 때는 군청 직원들이 와서 집집마다 몇 마리씩 키우던 멀쩡한 닭을 싹쓸이로 수거해가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다. 진군애가 30년 전 직동마을로 시집올 때만 해도 내 집, 네 집 일이 따로 없었고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생기면 당산나무에 모여 제를 올리고 무탈하기를 함께 빌었는데 요즘은 얼굴 마주할 일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10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진군에는 마을 사람과 어울릴 시간이 아예 없었다. 우시장을 드나들며 제때의 소를 팔고 사는 일과 축사의 배설물을 포크레인으로 치워서 거름으로 만드는 일, 두부 공장에서 콩비지를 실어 나르거나 공장에 쌓아둔 사료 부대를 축사까지 옮기는 작업은 그녀의 남편인 추씨가 하지만 소에게 끼니와 물을 주고 갓 낳은 송아지를 돌보는 등 자잘한 일은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두시 사람이 백시밭을 샀다면 뭐자나 또 집을 짓겠군. 진군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염려했던 대로 몇 달 지나자 마을 입구에는 아담한 통나무 집이 한 채 들어섰다. 시골이라 해도 읍내와 거리가 가까운 탓에 직동마을에는 벌써 5채의 전원주택이 생기고 비어있던 낡은 집도 외지 사람에게 팔려나갔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옛말이 떠올라서 속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대체로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애달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 이사온 사람들과도 친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40여 가구가 사는 마을 복판에서 소를 키우니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은근히 소똥 냄새와 파리 때문에 자주 불평들을 쏟아내었다. 누구라도 함부로 주둥이를 놀렸다 봐라. 내가 그냥. 진군에는 마음에 잡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벼르고 욕하며 텃세를 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게 될 줄 몰랐다.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 소를 키우면서 얻는 수익이 많아지면서 마리수가 늘어났지만 문제는 그때그때 느려지던 축사가 비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백씨가 부인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군의 집 건너편 산 밑에 있는 사례밭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두말 없이 사들여야 했었다. 그때 남편인 추씨는 마리수를 늘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녀는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당시 마을 곳곳에 내놓은 논밭이 넘쳐났지만 언양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백씨는 하루 걸러 추씨를 찾아와 통사정을 했었다. 자네 알다시피 큰딸이 취직이 되었는데 여기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작은 놈도 올해 대학에 들어가니 울산에 방이라도 하나 장만해 줘야 하는데 내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저 땅의 임자인 것 같네. 시아버지가 한때 백씨 집에서 머슴을 산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터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딴 사람에게 한번 권해보소. 그때만 해도 사실 큰 소 몇 마리 내다 팔고 농협에서 융자를 조금만 받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가격이 한껏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다. 진군에는 백씨의 밭을 10년 가까이 공짜나 다름없이 부쳐먹고 있었다. 1000평이 좋게 넘는 그 밭은 가끔 꽁이나 고라니들이 밭작물을 망쳐놓는 일은 있어도 온갖 채소와 잡곡이 나오는 알짜배기 땅이었다. 게다가 농사일과 거리가 먼 백씨는 추수 끝에 마른 고추라도 몇 근 주면 흥감해하는 방거들 중이었으니 밥을 것도 없었다. 백씨는 여기저기 복독방을 돌아다니는 기색이었지만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도시 사람에게 그 밭이 팔렸다는 소문이 들렸다. 진군이는 가슴속에서 쿵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백씨를 나무랄 수 없었다.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통사정을 했을 때 다급해지면 저런 꿍꿍이 작전을 쓸 수도 있구나 하며 내심 비웃었던 것이다. 잔금을 받는 날에 맞추어 밭을 비워달라는 각서를 만들어 왔을 때까지만 해도 기회는 있었다. 마음으로는 계약금을 물어주고 땅을 잡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감자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비워줄 수 없다며 오히려 어기장이 나왔다.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감정에 불이 붙은 것은 밭을 산 사람이 이 마을 반장인 김씨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김 반장은 백씨의 사정이 딱해서 친구에게 말 한마디 했더니 바로 계약으로 연결되었다며 변명을 했다. 깨진 사발을 두고 그들 부부는 서로를 탓하면서 다투었고 주씨는 술을 마시고 김 반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그래, 소개비를 얼마나 받아 처먹었노? 그날도 주씨는 김 반장 집으로 가서 애먼말로 북대질을 했다. 반장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주씨의 가슴팍을 떠밀었는데 그 장면을 본 진군이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끼어들었다. 그러자 지난 여름 눈물 때문에 진군이에게 곤욕을 치른 반장 부인인 영칠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바람에 벌싸움이 되고 말았다.
흥, 내가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끼다. 10년이나 밭을 부쳐먹었으면 나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세상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공짜로 밭을 부쳐먹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땅세를 한번 주었나 갈라먹기를 했나. 그렇게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 억울할 것 같으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든지. 남의 물건을 거저먹으려고 들었으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있나. 축사만 해도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료 창고까지 축사로 쓸 정도로 마리수가 적정량을 초과한 상태라 이리저리 전곡을 찔린 셈이었다. 도둑놈? 인연이 어디서 함부로? 똥낀 놈이 성낸다고 입에 거품을 문 진구네가 갑자기 영실내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다. 영실내 기갈도 만만치 않아서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남자들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육탄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부터 네 사람은 서로가 외면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진구네가 심어놓은 고추모종은 사람들의 그런 다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가지와 이파리 사이에 하얀 꽃이 자잘하게 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 떨어진 자리에 앙증맞게 작은 고추가 달렸다. 하지만 진구네는 예전처럼 그도 별로 달갑지 않았다. 목에 가시가 하나 걸려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누구를 나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약속했던 사용 기한이 지났지만 진구네는 밭에 씨를 뿌리고 표고버섯 하우스를 손보며 또다시 시비거리를 만들었다. 한바탕 시끄러워지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진구네가 제시한 보상금을 백시가 내주는 바람에 싱겁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 해, 그러니까 3년 전 봄에 땅 임자는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김반장과 친구 사이라고 10년쯤 아래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가 공사장을 들락거리자 김반장은 비서처럼 비위를 맞추고 다녔다. 땅 주인은 마을 회관에 신형 텔레비전과 함께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금일봉을 내놓았고 집집마다 수건을 돌렸다. 그러나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 주 씨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좋은 땅이 셌는데 하필이면 소똥 냄새 등천하는 곳에 집터 공사라니. 머지않아 축사가 없어지리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 우리야 안면 때문에 참고 살지만 저런 사람들이야 걸릴 게 있나. 아닌 말로 진정서라도 넣으면 축사가 오래 버티겠나.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쑥덕거렸다. 토목공사가 시작되자 포크레인 솜 때문에 새끼 벤소가 유산하겠다고 진구네가 투덜거렸지만 땅 주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진구네 집이 있는 쪽으로 어른의 키 높이로 축대를 쌓고 진입로를 반대쪽으로 낸 뒤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해놓으니 축사와 차단되면서 땅은 마치 텔레비전 변신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자처럼 모습이 달라졌다. 추 씨는 읍내에 나갔다가 오는 날이면 술을 마시고 제 가슴을 쳤다. 인근에 고속철도 울산역이 생기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법이 풀리자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었다. 추 씨와 친구네는 불안했다. 본격적으로 소를 키우려면 새로운 땅을 확보하여 축사를 지을 필요가 있지만 마을에는 이미 그럴 만한 땅이 없고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싼 땅을 찾아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 앉으면 새로 생긴 고속철도역과 땅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모인다고 해보아야 입만 살아있는 늙은이가 대부분이지만 종일 텔레비전과 사는 덕분에 누구보다 소식이 빨랐다. 하루에 10,000명이 울산역을 이용한다는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까?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부산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한다니까. 비행기나 버스 탈 일이 뭐 있겠노. 구영리 쪽에 땅 가진 사람 살판 났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기라.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거들떠 보지 않던 항무지에 저렇게 큰 역이 들어설 줄 누가 알았겠노. 또 백시의 밭이 저리 참한 집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노. 그나저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니 앞으로 추씨도 골치 아프겠다. 헐값에 땅을 판 백씨는 속이 얼마나 쓰릴꼬. 그래도 백씨는 배가 아파서 자리에 들어놓을 사람은 아니지. 와, 누가 들어눕기라도 했건데? 이쯤 되면 사람들의 목소리는 은근히 낮아졌다.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조성해 놓은 집터가 하나둘 팔린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리고 다음해 가을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원주택 한 채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나 마을을 등지고 집을 지은 데다 생활 기반을 도시에 두고 주말에나 올라와 쉬어가는 사람들이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없었다. 진군에는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는 방법으로 일을 더욱 열심히 했다. 전에 없던 버릇이 생겼다면 시도 때도 없이 고개가 전원주택이 있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면서 발돋움을 하면 자연 속으로 조성한 꽃동산이 보이고 낮은 나무 울타리 사이로 석등과 기작은 둥근 소나무의 자태가 눈에 들어왔다. 주말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몇 대의 고급 승용차가 하얀 철제 대문 앞에 줄을 서고 마당에는 고기를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끔은 마을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죽사 앞을 기웃거릴 때도 있었다. 부위별로 곱게 포장해 놓은 소고기만 먹던 사람들은 눈동 속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소떼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았다. 그럴 때면 진군에는 인상을 쓰거나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어던지며 간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읍내의 외출이 부쩍 잦아진 주 씨는 술 마시는 날이 계속 늘어났다. 그는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진군에게 승용차를 뽑자고 말했다. 맨날 트럭만 끌고 다니라는 법이 있나? 우리도 팔자 한번 바꿔보자. 그럽시다. 남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군에도 맞장구를 쳤다.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동네 사람들과 김반장, 특히 도시에서 온 앞집 사람들이 보란듯이 마당에 새 차를 세워놓고 싶었다. 며칠 뒤 주 씨는 읍내 자동차 대리점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승용차를 한 대 끌고 왔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제. 속 기우는 사람이 타는 차라고 쏘나타란다. 주 씨가 까만 자가용을 쓰다듬으며 한박 웃음을 웃자 진군에는 이름도 참 희한타. 속 기우는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 고급지다. 그치요? 그리고 남편이 운전하는 옆자리에 앉아서 읍내에 나가 외식을 하는 호사를 몇 번 누렸다. 부지깽이도 일어서서 일을 한다는 추수철이 되었다. 수확한 쌀에 육화를 가져오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까지 타먹는 조건부 농사만 해도 100마지기가 넘는데 품삯을 받고 콤바인으로 탈곡을 해주는 노는 더 많으니 안팎으로 할 일이 태산이었다. 농기계 장만하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일찌감치 영농 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터라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논 하마지기 부쳐 먹으려고 지주에게 손바닥을 비비던 시절은 참으로 아득한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땅 주인이 찾아와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애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쌀농사 때문에 일부러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믿었는데 주택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주변 농값도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졌다. 진군의 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차리댁은 집 앞에 반반한 텃밭이 있어도 자기가 먹을 채소를 심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살아봐야 얼마나 살기라고. 차리댁은 한동안 읍내 약장 사며 찜질방으로 돌아다니는 눈치더니 요즘은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노래교실까지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다. 늙은 년이 늦게 글 배워서 선생질 할 건가? 노래 배워서 기생질 할라나? 진군에는 흉을 보았지만 그 빈정거림 속에 부러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다. 가을 거지로 정신이 없자 송아지가 태어나도 크게 기쁘지 않고 사료를 주는 일도 신나지 않을 정도로 피곤했다. 허연 머리가 계속 돋아나도 염색은커녕 파마하러 갈 시간조차 없으니 저절로 신세 한탄이 나올 때도 있었다. 도와줄 일손이 간절했지만 돈을 주어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큰아들 진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시로 달아났다. 부산에서 전문대를 나와 일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제법 큰 식당에 취직을 했으니 애당초 농사일을 물려받을 놈이 아니었다. 둘째 아들은 가수가 되겠다는 엉뚱한 꿈을 가지고 제 형과 반대 방향인 서울로 튀었다. 양쪽 집안을 눈을 닫고 뒤져봐도 딴따라가 없었는데 어쩌다 그런 놈이 뱃속으로 들어왔는지 머리가 흔들렸다. 가수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아들은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올 때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진군에는 콤바인을 따라다니며 남편의 추수일을 도왔다. 그날도 두 사람은 뽀얗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들어왔다. 주씨는 소에게 늦은 저녁을 주고 진군에는 밥을 준비하기 위해 현관으로 들어서며 거실에 스위치를 올렸다. 파리똥으로 도배가 된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에 설거지를 하지 않고 개수대에 엉망으로 쌓아놓은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 복판에 멍청하게 서서 낡은 소파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린 장부 나부랭이와 파리채, 오래된 텔레비전 등을 바라보았다. 늘 보던 거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시집 온 지 10년 만에 농협에서 융자를 내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아방궁을 짓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축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어찌나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었는지 늘 그 손길이 그리웠다. 어머니는 입식 부엌과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만으로도 천국이 따로 없다며 감동했었고 그때는 진군에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다. 아내의 기분에 아랑곳 없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주씨가 소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두 분 토론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채널을 맞추고 기득거리며 웃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남자 개그맨의 목소리가 반장 김씨와 흡사해서 진군에는 인상을 썼다. 여자가 어디 건방지게 찜질방을 찾아다니고 있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 아니 그렇게 찜질방에 몰려다니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그녀는 마치 김씨가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미친놈, 누가 제놈에게 키워달래? 남편이 쯧 하고 혀를 찼다. 저런 등신? 뜻도 모르면서. 등신? 문득 며칠 전 차리떼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진구 아버지 읍내에 자주 보이더라. 다방 가신 아들이 줄줄 따라다니던데. 그 사람 따라다녀봐야 소똥 냄새밖에 더 맡겠소? 흥, 소똥 냄새가 바로 돈 냄새 아이가. 걱정 마소. 사내라면 가신 애들에게 커피도 좀 사주고 다녀야지. 시샘이 많고 말모름 잘해서 싸움 붙이는 데 선수인 차리댁에게 호락호락 넘어갈 진구네가 아니었다. 에그, 저런 매구 등신. 아지매나 등신짓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소. 진구네는 마음이 불안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서로 어금버금이지만 차돌에 바람이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축산조합에 모임이 있다면서 나간 남편은 밤 1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을 추스르면서 휴대폰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가을거지하느라 욕개나 보았으니 한 번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재미라도 있어야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매상받은 돈을 축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전조등 불빛이 어른거려서 현관문을 열었지만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였다. 미등의 빨간 불빛이 모퉁이를 돌아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이내 그 자리를 메웠다. 캄캄한 마당을 배회하던 초겨울 바람이 귀신 소리를 내자 잠자던 소들이 깨어나 웅성거렸다. 목덜미에 찬바람이 감기는 바람에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현관 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축사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흡사 곡소리를 닮은 울부짖음이었다. 살려줘, 살려줘.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을 질렀다. 누구? 어느 놈이고? 축사 지붕 위에 허연 깃발이 어둠 속에 벌럭벌럭 소리를 내며 휘날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어떤 기억과 연결되면서 진땀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동네 어른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평소에 입던 흰 두루마기를 흔들던 장면이었다. 몸을 벗어난 영혼을 본래 있던 자리로 떠나보내는 의식이라는 것을 뒤에 알았다. 속이 비니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싶어서 진군이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떴다. 흰 깃발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소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솥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가뭄으로 옥수수 농사가 폐농이 되었다는 뉴스를 따라 사료값이 덩달아 뛰었다. 부드러운 입맛에 길들여진 놈들은 볏집이나 옥수수 대공은 잘 먹으려 들지 않았다. 볏집을 함께 먹이니 다른 축산가에 비해 사료값은 덜 들지만 개운에 먹일 짚을 쌓아놓을 공간도 문제였다.
그녀는 축사 끝에 서서 건너편에 있는 전원주택의 마당에 눈길을 주었다. 주인이 왔는지 마당에 세워둔 승용차 창에 반사된 햇살이 눈을 찔렀다.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며 그녀는 궁시렁거렸다. 팔자 좋은 사람은 가만히 놀아도 단값이 올라 재산이 불어나고 어떤 년은 죽으라 일을 해도 맨날 그 장 다니고. 예감대로 근래 들어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흰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그날 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오던 남편이 멀쩡히 서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있었다. 소나타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조수석에 다방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야 알았다. 그 싸가지 없는 여자가 얼굴에 난 상처를 빌미로 적잖은 성형비와 일당을 요구했을 때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놓고 싶었지만 죽사 위에서 펄럭거리던 흰 깃발을 떠올리며 참았다. 진군에는 액땜이라 여겼다. 남편의 소행도 돈도 크게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안도감도 잠시. 겨울에 접어들자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송아지가 2마리나 죽어나갔다. 그것도 액땜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구제역은 양돈 단지에서 들불처럼 전국 이곳저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었다. 구제역 발생지에서 3km 안에 들어있는 소와 돼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한다는 정부의 조처에 따라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소와 돼지를 생매장하는 회개한 장면들이 나왔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땅에 묻는다는 소리는 가끔 들었지만 멀쩡한 소떼를 미리 파묻는 일은 처음 보았다. 텔레비전에서 산채로 소를 땅에 파묻는 장면이 나오면 진군에는 자기 일처럼 안타깝게 소리쳤다.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한 마리 돈이 얼만데. 겨울 내내 텔레비전이나 사람이나 모두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지역인 양산까지 구제역이 내려왔다는 말이 들렸다. 기온은 한 달이 넘도록 영하권에 머물고 남쪽에서는 좀채 구경하기 힘든 폭설까지 내려 축사의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다. 설날이 가까워오자 직동 마을에도 비상령이 내렸다. 외출을 삼가하고 석회가루를 집 주변에 뿌리며 날마다 소독을 하고 있지만 곧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다. 백신을 맞으면 등급이 낮아지고 속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진군에는 집 앞에 금줄을 치고 마을 입구에 글을 써 붙였다. 외부 사람 출입 금지. 마을 사람들은 외부 출입을 삼가하시오. 그 팻말을 보고 직동 사람들은 월가불가 떠들었다. 산 사람이 바깥 출입을 않고 살 수가 있나? 물론 협조는 해야겠지만. 그러자 차리떼기 한마디로 매조지했다. 어제도 밤새도록 소가 우려대는 바람에 잠을 설쳤는데 피해는 저들이 다 주고 있는데 협조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협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참말로 인간이 짐승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게라. 교배를 앞당기기 위해 억지로 젖을 떼면 어미소는 전몸살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송아지는 어미 품이 그리워 마주 울어대는 바람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것은 다 아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차리댁은 서둘러 읍내로 나갔다.
아침에는 텔레비도 안 보여. 나라 전체가 구제역으로 이 난리인데 매일 읍내를 들락거리다가 바이러스라도 묻혀오면 누가 책임질 거요? 어느 날 진구네가 마음을 먹고 차리댁에게 한마디 던지자 차리댁이 발끈하며 말을 받았다. 아이고, 별소리 다 듣겠다. 내가 무슨 책임을 질 거고 내가 와 발길을 끊고 들어앉아 있어야 할 거고 자네가 나에게 소똥 냄새 때문에 미안하다고 헛말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나? 아닌 말로 소 팔아서 나에게 밥 한 그릇 사본 적이 있나? 막말로 그제 여기 온다고 해도 걱정할 게 뭐 있누? 나라에서 솥값 다 쳐서 준다니 목돈 받아 좋겠던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진군이는 차리댁의 입을 쥐어박아야 할 주먹으로 제 복장을 치면서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죽일련. 그리고는 날씨가 풀릴 때까지만 참자고 자신을 달랬다. 정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상하면 축사 위에서 펄럭거리던 흰 깃발을 떠올렸다. 그러면 가슴속에 들끓던 분노가 속으로 들면서 조금 참을 수 있었다. 3월이 왔다. 봄이라고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춥고 두꺼워진 저수지의 얼음은 녹을 기미가 없었다. 전국을 휩쓸던 구제역이 주춤해졌다는 말이 들렸지만 주요 도로나 마을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방역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국내 축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밀집 사육에 있다고 꼬집어 육식을 줄이자는 캠페인도 조용히 벌어지는 추세였다. 진군이는 그런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저 고비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대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소들을 땅에 묻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자기도 함께 흙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대상도 없이 엄포를 놓았다. 전국 11개 강력시도와 75개의 시군 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800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텔레비전에서 떠들어댔지만 그런 숫자 노름은 실감도 나지 않고 상관도 없었다. 한편 생각하면 방역을 하든 백신을 접종하든 사람만 남는다면 한몫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동 사람들은 은밀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구제역이 한번 발생한 곳에서는 3년 동안 가축을 키울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마을 복판에 있던 축사가 사라질 좋은 기회가 온 셈이었다. 삼남 지역까지 구제역이 왔다는데 우리 마을도 시간 문제제. 초기 같았으면 벌써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거리지. 저 많은 소를 어디다 묻을까?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안에는 상수도 때문에 안 될 일이고 관정들판에 묻을 수밖에 관정들판 땅 임자들이 쉽게 내놓을까? 나라에서 강제로 내놓으라면 똥 뺄 재주가 있겠나?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쉬쉬하며 의견들을 나누었다. 마음이 불편해진 몇몇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와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이구,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지. 직동마을을 내려다보는 가지산은 3월 중순인데도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노래교실로 가기 위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읍내로 나가던 차리댁은 목수건을 매만지며 하늘을 향해 지청구를 했다. 오늘부터 신곡 배우는데 아이고 목감기가 오면 안 되는데. 진군이는 자기 들으라는 소리 같아서 차리떼기 뒷꼭지에 주먹질을 해대면서 날고지를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이구, 이놈의 세상.
이 빌어먹을 놈의 날씨는 언제쯤 풀리려나. 사람들의 시시비비나 한탄에 아랑곳 없이 하늘은 한 차례 눈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